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5호선 연장안이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광위가 5호선 연장안을 8월 말까지는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죠. 대광위는 경기도와 인천시에 각각 제한 노선을 제출하도록 하고 중립적 노선 평가단을 통해서 두 개의 노선안 중 하나를 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최근 노선 제한을 보류하면서 이달 말 결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대광위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5선 연장선 어떻게 될지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 다시 준비했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그리고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프닝에서 좀 설명한 대로 인천시와 경기도의 각각 노선안이 기존에 존재했고 지금 대광위는 제출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인천시에서 아직 제출을 안 한 모양이에요. 네. 자, 그래서 좀 보류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인천시 입장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18일 경기도는 김포시 안을 담아서 제출했는데요. 인천시는 지금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여러 정책적 판단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이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요. 인천이 이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검단 김포시가 서울 방화동이 건설 폐기장을 떠는 상황이고요. 또 폐기장 부분을 서구 영향권 밖으로 일단 이런 양보안을 제출하면 상당히 우위에 접한 입장이거든요. 근데 인천시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그 안을 만들 때 유리한 인천시가 대광위에서 유리하게 안을 받을 수 있는 안을 현재 안에서 추가적으로 만들지 못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인천시가 안을 제출하더라도 기존에 인천시 안이 있지 않습니까? 제출하더라도 인천시가 자칫 대광위에서 인천시 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떠안게 될 그런 부담들 이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 수도 있고요. 예. 지금 희망 노선을 좀 제출을 보류한다는 의미가 인천시에서 사실 뭐 협상력을 위한 또 줄다리기냐 이런 시선도 같이 받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보류했다 이렇게 밝힌 예.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인천시 철도과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요 검단 신도시가 있는 서구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뭐 시장의 최종 정책 결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 노선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지 보류한 거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은 앞서 한동식 부국장님이 이게 뭐 정책적 결정이라 고려한다고 하셨고 또 인천시장도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해당 공무원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사실상 정무적 판단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집행부가 웬만하면은 뭐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서는 기한은 지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이러한 사유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 중이다라고 뭐 다른 한 장짜리라든지 공문도 보내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번에 아예 18일뿐만 아니라 그 두 번째 기간 22일 날에도 인천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겁니다. 왜 안 내냐? 그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시장의 정책 결정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대한 노선 제출을 보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전략적으로 보류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시 제출안이 늦어지면서 지금 대광위 입장도 상당히 좀 곤란해진 것으로 보여요. 이달 말 내놓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었는데 인천시안이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대안 노선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안만을 가지고 대광위가 공언한 대로 8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최종 노선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대광위의 강희엽 위원장이 두 지자체의 노선 제출을 전제로 해서 최종 노선을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광위의 직권 중재 결정에 앞서서
이 대광이 결정에 대해서 이를 달지 않겠다는 두 지자체의 의사를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인천시가 아예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대광이 직권주의 결정을 뭐 수용하겠다 따르겠다라고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광이가 그 후속 절차죠. 중립적인 평가단을 2배수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다시 김포와 인천시에 돌려보내서 이 중에서 선정해라. 어느 정도 조율한 다음에 15명으로 중립적인 평가단을 구성한다는 그 절차 자체가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일단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되지만 그 후속 절차가 전혀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광이가 얘기한 대로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이달 말 8월 달에 노선 결정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녹화 시점이 지금 24일인데 현재까지는 대광이에서 뭐 뚜렷한 입장은 나온 건 없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대광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또 시선이 다시 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대광이 입장 상당히 좀 복잡할 것 예. 같은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광이 입장은 지금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걸 미룰 수 있겠느냐 이제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일단 일방적으로 노선을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일단 지난번에 우리 5호선 이 연장의 경우 지자체 간 이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법률적 근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계속 미룰 수 없는 게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 GTX D 노선 이 사업과 그리고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이 맞물릴 경우에 이 비용 대 편익, 그러니까 BC 분석이라고 하죠. BC 값이 달라져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대강이는 인천시가 이 제한 노선 제출을 계속 미루면요. 최악의 경우 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담긴 이 단서 조항, 그러니까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라는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김포시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강의 입장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이런 판단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고, 근데 지난 기간을 돌아보면 신동근 서구 국회의원도 예. 방금 같은 논리예요. 지자체 간 합의가 아닌 결정은 있을 수 없다. 이게 무효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인천시가 다시 이 논리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다라는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면서 단서 조항 전제 예. 조건으로 5호선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노선 계획이라든지 차량 기지 등에 대한 지자체의 합의를 명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합의한 이후에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국가 최고 상위 철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그거를 설득력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인천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광이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있는 단서 조항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중재 결정, 직권 중재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김포시 안대로 강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의 최상위 철도 구축 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정면으로 위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앞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단서 조항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합법적으로 만들거나 이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단서 조항대로 인천시와 어쨌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논리 시각에서 김포시는 과거 애초에 지자체 간 협의를 강조했던 게 건폐장 이전을 두고 지자체 간 합의를 언급한 시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선 결정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도 일부 있었고, 지금 이제 대광이 중재가 남아 있긴 한데 지자체 간 합의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를 우리가 좀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지자체 간 합의 우리가 지금 일단 이 단서 조항뿐 아니라 일단 그 서구와 김포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고 지금 이 5호선 같은 경우 양 도시 간의 어떤 이익적인 차원, 그러니까 시민의
편의 증진이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을 우리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대강의에서 이 결정을 우리가 위임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안을 내놓고 이 안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그 지자체 간의 어떤 협의 이런 협의들이 쭉 만들어지고 협의안이 나오기를 바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강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정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뭐 지금 인천시가 미루고 있는 부분도 결국은 이런 협의 부분으로 일단 이 협의라고 하는 게 양 도시 간의 협의도 있겠지만 주민 간의 어떤 의견 수렴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두 도시 간의 어떤 협의가 지금 대강의 공식 협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물밑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합의안, 어떤 한쪽이 안이 아니라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예, 일단 뭐 노선안에 대한 서로 이견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예. 시간이 지금 그래서 김포시와 정치권에서는 예비 타당성 면제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계속 주장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컴팩트시티 조성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예비 타당성 예. 면제가 돼야 하루빨리 조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 김포 한강 이 컴팩트 시티 예. 입주 시기에 맞춰서 차질이 없게 되고요. 또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타당성 명분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게 지자체가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고 노선이 확정이 예. 돼야 되는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가능성 여부는 이게 전제가 되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점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김포시 입장에서도 아까 인천시 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인해서 지자체 간의 합의를 요구한다라고 설득력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예. 하지만 김포 입장에서도 지금 화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김포시 그리고 서울 강서구 국토부 간에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이후에 지난 5월달에 인천 서구와 김포시가 대광의 노선 결정을 맡기기로 협약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빨리 결정하지. 왜 3개월 동안 허송세월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노선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광이는 뭐 부담스러우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대광이 이야기대로 두 지자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뭐 최종 대안을 제시를 하고 최종 노선을 확정하겠다고 하면서 예. 이런 문제가 더욱 비화되고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김포시 입장에서는 야 그동안 뭐 했냐? 그리고 그 정도면 이미 위임한 거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양 지자체 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금 인천시가 들고 나온 상황이고요. 앞서 예비 타당성 조사 예. 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얘기는 만약에 이런 노선 확정이 될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한 이유도 있지만 또 최근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아까 말한 그런 문제 때문에 5호선 김포 연장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또 정부에 촉구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예타 면제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최종 노선이 예. 확정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전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항상 노선을 결정할 때 고민의 1순위는 경제성 검토였잖아요. 지금 이제 경제성 문제는 큰 사안은 아닌가 봅니다. 이게 지금 김포시나 인천시 둘 다 이 경제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이 종점부, 이 한강 신도시에서 이 김포공항역까지 40분 이상 소요되는데 이렇게 신설할 경우에요. 검단의 3개역을 신설할 경우에 40분 이상 더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늘어나는 시간은 길지 않다. 그러면서 일단 이 부분이 단순하게 이 국가철도망 계획이 이 연결, 이 한 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1호선과 인천 1호선과 2호선과 연결됐을 때 그런 확장성, 또 그리고 일단 인천 검단 신도시의 그 인구 확장되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인천시는 오히려 그 검단의 3개역을 신설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로 이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인천시는 인구 확장 부분을 얘기할 때 더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김포시는 또 김포시 나올 때도 이 시간이 늦어질 때의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 부분도 함께 좀 같이 고민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김포 입장에서는 그 김포 한강 2 신도시 예. 계획이 들어서면서 이제 경제성에 대한 부담을 사실은- 좀 많이 줄였잖아요. 예. 그래서 목소리가 더 커진 부분도 있고. 예. 예. 최적의 경제성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 사안이 지금 그 중재안에서 사실 중요하잖아요. 예. 예, 어떤 이게 이 논의가 좀 보도나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예. 잘 안 들려서 뭐 경제성이 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네. 하나인데요. 물론 인천시에서는 두 노선 모두가 비용 편익 분석이 1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 어차피 경제성은 좀 떨어지니까 검단에 있는 3개 지역을 가자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인천 대안 노선이 사업성 경제성이 더 있다라고 지금 인천시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용역도 지금 중단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광위의 중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김포시 안이 인천시 안보다는 일이 되든 안 되든 BC값이 인천시보다는 더 사업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경제성만 따진다고 하면은 김포시 안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입장에서는 경제성만 따지지 말자, 교통 수요, 강력 교통 수요라는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제4차 국가 철도망에 있는 내용을 꼭 지켜라, 예. 합의해라라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경제성은 인천시가 다소 떨어진다라고 좀 판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광위의 중재안을 계속 기다리고 있고, 인천시의 제출안이 좀 늦어지고 있고, 인천시는 지금 좀 전략적으로 서둘 판단도 하시고 또 정책적 판단이라는 시각도 있고, 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뭐 이렇게 취재를 하시다 보면 느끼시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일단 뭐 인천시가 일단 용역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예. 이 중단한 것도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 대강위에서 이 안을 제출했을 때 대강위가 그 김포시 안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용역을 중단한 그랬을 때 이제 인천시가 뒷북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중단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노선이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노선은 지금 네 차례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대강이랑? 근데 공식적인 그런 협의 자리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이 이미 마련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지난번 용역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노선이 어느 정도 그 결정이 되면 용역을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향후 그런 중재안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어떤 이야기 또 듣고 계십니까? 뭐 이제 이번 용역 예. 조사가 중단되고 뭐 노선안 제출 보류를 가지고 뭐 인천시가 5호선 연장을 포기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얘기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성이 밀리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단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그리고 또 인천시 입장에서는 검단 쪽으로 최대한 노선을 끌어야 예. 되는 명분, 당위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것은 버리고 유리한 것만 취하는 전략을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천은 김포에 비해서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급할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불리한 상황에서 시간 쌓기, 그리고 지자체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최대한 어필해서 합의를 통해서 최대한 검단을 경유하는 지역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대광위에서 김포시 안대로 결정될 경우에는 뭐 자기 인천 시민들한테 우리 최선을 다했다, 노력했다라는 예. 또 명분 쌓기 용으로도 예. 지금과 같이 대안 노선을 제출하지 않는 이런 계획이, 이런 행태가 여기에 깔려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보도 상황을 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동향이나 정황을 배경으로 한 또 각자의 해석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감안하셔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말까지 일단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재안이 나올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더 보류가 될지 추가 사실을 좀 기다려 보면서 저희가 보도와 또 대담하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